네, 저는 오늘 컨택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랑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목차는 이제 제 소개 짧게 드리고, 컨택의 개념과 원리, 그리고 제가 했던 사례들, 그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했었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인사를 좀 드리면, 원티만 사장님도 반갑습니다. 여천미라고 합니다. 대부분 아는 얼굴들이신데, 그래도 최근에 시작하신 사장님들께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에 이미 다 보이긴 하지만, 35살 유가맘이고요. 어, PM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는 영어 선생님, 공무원, 구매대행 사업, 뭐 보험 영업, 투자, 요런 다양한 직업들을 경험하면서 지내왔고요. 현금 흐름 사사분면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기 전에는 그냥 잠을 줄여가면서 많이 일하고 푼돈을 아껴가며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니까 더 잘 살게 되는 결과가 나올 줄 알았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혹시 댓글창에 남겨주시겠어요? 열심히 살면, 열심히 한 사람이 된다고 해요. 이 간단한 진리를, 알게 된 순간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되게 황당하면서도 허무하면서도 너무 맞는 말인데, 제가 그냥 뚜렷한 목표랑 성과도 없이 열심히만 보내는 중에, 출산을 하고 누워만 있던 신생아가 이제 돌쯤 돼서 이제 뭘 잡고 걸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만 있고 걷지도 못하는 얘가 걷네? 그러면 언젠가는 아무 도구도 없이, 스스로 걸을 거고, 또 말도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나의 시간적, 경제적 한계로 내 의지랑 상관없이 거절하는 상황은 절대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목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비싼 옷을 마이스토리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뭐 비싼 옷을 입혀주거나 뭐 좋은 차를 태워주고 싶은 게 아니라 경험이라는 선물을 진짜 무한하게 주고 싶더라고요. 어, 그런 이유들과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간다라는 사실이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을 버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고, 뭐, 뒷부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일은 아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부 모두에게도,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모두에게도 선물이 될 수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컨택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어, MG 세미나 때도 제가 이제 드린 부분인데, 세상의 모든 일은 매뉴얼, 그리고 성공 원리가 있잖아요. 분야별로 성공한 사람이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듯이, 성공을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은 그 원리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배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PM이 아니어도 저희 직장 입사나 이직을 할 때 교육 시스템을 되게 많이 고려하잖아요. 제가 사용하는 헤어 앰플인데 홍보가 아니고 여기 잘 보시면 글자가 써 있어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를 추구합니다. 이게 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찍어 놓게 됐는데 이 원리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가능하려면 모두가 동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책에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 그룹 리더가 되는 8가지 조건, 성공으로 이끄는 10가지 원칙. 이렇게 나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성공으로 이끄는 10가지 원칙, 꿈과 목표 설정, 명단 작성, 컨택, 미팅, 팔로업, 팀빌딩, 매출 규모, 인간적 성장, 모방성, 신뢰 요 10가지 중에 비교적 앞부분에 해당하는 명단, 컨택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제일 먼저 있는 꿈과 목표 설정 전부 다 하셨을 거라고 믿는데, 아직 혹시 안 하신 분 계시다면 스폰서님이랑 꼭 그 미팅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옆에 제가 써놓은 글씨는 암 완치율이 혹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암 완치율은 65%라고 해요. 생각보다 높죠. 근데 다이어트 성공률 혹시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3에서 5%라고 하더라고요. 예. 되게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두가 아는 쉬운 원리잖아요. 안 먹고 더 움직이면 되는 건데, 암 완치 하시는 분들의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좀 느꼈던 게, 사실은, 다이어트가 안 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 안 하니까. 다 아는 이유지만 안 하니까 인 거고, 암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의학기술이나 의사의 기술이나 병원의 일정이나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만 하는데도, 그럼에도 완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성취해야 하는 사람의 강력한 동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꼭 꿈과 목표 설정 꼭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명단 이제 작성하는 부분을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명단은 전체 명단, 소비자 명단, 골든 명단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명단은 다들 들으셨겠지만 내가 사업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알고 있는 모든 사람, 핸드폰 켰을 때 나오는 모든 연락처,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 목록 열어봤을 때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인스타그램 열어봤을 때 나를 볼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이게 전체 명단이고요. 소비자 명단은 이제 내가 씨를 뿌렸던 사람, 샘플 한 번이라도 받았거나 피밍아웃 했을 때 제품에 관심 보였던 분들, 그리고 골든 명단은 성공 욕구도 있고 성실하신 분들 이렇게 써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때요? 사실 저는 진짜 골든 명단들만 만나고 싶었거든요. 막 달려가고 싶잖아요. 이분들 미팅 잡고 싶고. 그런데 명단은 명단일 뿐 절대 우리가 사전에 판단하지 않는다가 여기서의 포인트예요.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건데 어,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아, 이 사람 이거 절대 안 할 것 같아. 아, 진짜 편견 너무 센 것 같아. 아, 나이가 너무 많아. 아, 나이가 너무 어려. 돈이 없는 것 같아. 또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너무 바쁜 것 같은데? 어, 매일 얼굴 보는 사이야. 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너무 오래 안 봤어. 내가 먼저 성그었던 이유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컨택의 원리는 작성한 명단들 모두에게 일단 연락하기. 그리고 만남 잡기. 이게 사실 전부인 것 같아요. 제가 한 것도 이게 전부고. 그래서 적은 명단 모두에게 가리지 않고 연락해보기. 두 번째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목표를 역산해서 만남 약속 채우기. 미팅이 아니라 만나는 약속. 그래서 이번 달 내가 IMM이 목표라고 하면은 10,000포인트를 위해서 15명 정도를 매니저 패스 시키겠다라는 목표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3배 이상 약속을 세팅하고 그러려면은 나는 한 달에 2명 이상을 만나려고 약속을 잡아야겠구나. 사실 이렇게 약속을 잡더라도 많이 캔슬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채우고 이럴 때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주 못 만난 사람이거나 사실 가족이나 지인은 편하게 약속을 잡으시면 되는데 오랜만에 만난 사이거나 사실 이름만 알던 사이거나 내가 연락하는 게 좀 애매한 사이인 분들한테는 이 폼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사실 이 폼이 단어가 아니라 제가 좀 도움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좀 추려봤던 대화 주제들의 앞글자거든요. F라는 거는 패밀리예요. 가족에 대한 것들을 질문하기. 그리고 O는 occupation, 직업에 대한 부분, R은 recreation, 취미에 관한 거. 정말 상대방을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애정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거든요. 그리고 M은 money, 그냥 경제적인 거 고민이 있거나 잘 된 일이 있거나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도 좀 포인트는 얘가 돈 고민이 있다고 해서 STP 하지 않기. 예. 여기서 어떻게 알게 된 사이든 안부 연락부터 시작해서 이 FORM 대화를 주제로 이어나가다 보면은 처음 만났던 콜드 명단들도 따뜻한 명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책에 나와 있는 7가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10가지 원칙 중에서 세 번째 원칙, 접근 파트에 이렇게 7가지 소제목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을 하는 게 전화로는 절대로 사업 계획을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 계속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편견이나 판단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기회조차 주는 걸 뺏지 말아라. 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초기 사업, 뭐, 아직도 너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더 초기일 때 너무 실수 많이 했던 부분이 완벽한 자료를 주면 그 사람이 다 검토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스크롤 압박, 막
나올 정도로 수십 장 자료 보내고 유튜브 링크 막 수십 개 보내면서 꼭 봐! 이렇게 해버리는, 그냥 일방적인 그런 STP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컨택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앞서고 흥분하니까 이걸 당장 다 알리고 싶은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도 말하는 게 텔레폰 스크립트를 왜 이용하는가. 지금 시대적 배경이 좀 안 맞기 때문에 텔레폰 스크립트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대화나 통화나 카톡 할 때 어느 정도의 흐름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업 전반적으로가 그렇긴 하지만 그 사람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하나하나 티키타카 대답해 주다 보면은 컨택의 목적인 약속까지 가는데 너무 돌아갈 수도 있고 약속은 못 잡고 그냥 회사 이름이 뭔데 거기 뭐 팔아 그런 일이야 하면서 그냥 약속조차도 못 잡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FORM 요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잘 줄기를 가지고 대화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도 1번에 좀 연장선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원칙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표현이 써 있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최대 목적은 자유를 갖는 것. 이런 본질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뭘 지키라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인 건데 내가 컨택하는 동안 실수하는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사업 계획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사업 기회를 들을 수 있는 사업 설명 기회를 뺏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업 기회 전달할 것. 이 부분도 컨택 단계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명단 자체가 많아야 되고 컨택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아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비결은 서툴러도 스스로 해보는 것. 여기서 저자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배우는 것보다는 익숙해지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처음에는 이제 스폰서가 도와줄 수 있겠지만 스, 서툴더라도 스스로 계속 해보는 것만이 잘 할 수 있고 완벽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짧은 소제목이 있는데 다시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이 절대 컨택의 기회는 사업 설명의 기회가 아니다.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마라. 그리고 일정 잡을 때 화법을 가지고 컨택해라.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할 때 이 부분 읽으면서 저는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이 생각났거든요. 워렌 버핏 투자 원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절대로 잃지 마라. 두 번째가 첫 번째 원칙을 기억해라. 세 번째 원칙이 첫 번째, 두 번째를 꼭 지켜라. 이렇게였거든요. 또 강조하고 싶은 그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사실 엄청 간단한 내용인데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라고 쓰면서까지 이렇게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꼭 잘, 네, 인지하고 컨택을 미팅의 기회라고 그 헷갈리지 않게 약속을 잘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컨택의 중요성은 사실 저희는 결국은 끝까지 내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리더를 만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리더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왜 나한테 리더가 안 나오지라고 생각했을 때 거꾸로 내가 사업 미팅 STP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걸 하기 위해서 만남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명단 작성과 컨택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내가 선행해야 할 거를 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명단 작성과 컨택 부분이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할 수 없다면 이 부분은 스스로 책임지는 게 사업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컨택 사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저는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인스타그램 팔로잉은 해놔요. 나성견 사장님이랑 저랑 중고 거래를 끝내고 나서 문자로 그냥 인스타 아이디를 보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저는 팔로잉을 해놓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제 리크루팅이 그렇게 가능해서 더 와닿는 것도 있기는 할 텐데 요즘은 뭐 인스타그램이 명함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번호 주고받는 게 부담스러운 사이에는 서로 제가 그냥 물어봐도 가볍게 알려주시고 자기가 안 하더라도 눈팅해요라고 하면서 팔로잉 걸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먼저 걸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일단은 다 걸어두고 제가 하는 나름 여기서 이제 나눠드릴 잘하는 것들은 요 옆에 써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일상을 공감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내가 너무 공감 갈 일이 있으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저도 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또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일 때는 그러면은 이렇게 해줘. 인스타를 전달하거나 번호를 전달하거나 그러면 다음에 나랑 만나자. 한 번 더 얘기하거나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어, 꼭 마팔은 해놓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결혼식 할 때도 진짜 청첩장 많은 분들에게 돌렸거든요. 뭐 어떤 일부러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선택한 이 사람이 되게 자랑스럽고 우리가 인생 이막을 시작하는데 좋은 에너지랑 기운을 많이 받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이 사람과 너무 오랜만에 연락해서 민망해. 이 사람이 청첩장 받을 사이라고 생각 안 하면 어쩌지? 라고 하는 나의 걱정은 좀 뒤로 하고 상대방이 찬미 왜 나한테 청첩장 안 주지? 받지도 못했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거절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갔었어요. 그냥 거절을 받더라도 그거는 호스트인 우리의 몫이야 라는 생각이었고 하객분들은 이제 초대받지 못했다라는 그 섭섭함은 일단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문이 열려 있잖아요. 결혼식 중간 한참 신부 입장 하던 중인데 어, 제가 이제 보증 인원을 500명 정도로 예약을 해놓고 다 못 오실 것 같아 어쩌지 하고 400명으로 이제 식장에 요청해서 낮췄는데 인원을 이날 800명 정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오시지도 못하고 문이 열려서 로비에도 하객분들이 계신 상태로 식이 진행됐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PM 사업을 선택한 것도 나의 비전이 너무 확실하고 또 만나기만 하면은 이 에너지들은 전달될 거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좀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전달을 예시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팁인 것 같아요. 딱 한 사람에게 컨택을 할 때 5분 정도 투자해 보는 거예요. 1년에 5분. 저도 되게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뭔가 인맥 관리를 해야 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귀찮은데 쉬는 날 연락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새해 인사. 사실 뭐 친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얼굴 아는 사이여도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명절 마찬가지, 생일 마찬가지. 요새 되게 카카오톡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죠. 그리고 제 주변에는 출산하거나 육아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순산 기원하고 출산 축하하는 마음으로 연락 자주 하는 편이고요. 육아하는 분들. 그리고 동선은 이제 컨택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폼 활용해가지고 지역은 미리 파악해놓고 갈 일 있을 때 꼭 연락할게. 얼굴 보자라는 얘기는 꼭 해놓는 상태예요. 연락하는 모든 마무리에. 그 뒷부분부터 실제로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해왔던 거는 제가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궁금하고 관계 때문에 시작했다라는 거를 좀 뒷부분에 뭐 실기 같은 거를 보면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거 2023년 5월 거죠. 왜 가져왔냐면 이 대화의 주인공이 지금 들어와 계시거든요. 제가 이때는 PM 사업을 하지도 않을 때였고 그냥 공무원이었을 때예요. 그냥 지인의 지인이었고 오랜 시간 동안 인스타 친구로 지내던 분이었는데 처음 그냥 공감되는 일상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DM 하나 보냈는데 이분이 이 당시에 뭐 특별한 답장이 오지 않고 그냥 하트 하나 누르고 끝났어요. 그리고 한 2년 넘게 지났죠. 1년 반 정도 지나고 이제 또 육아 일상 되게 웃긴 게 있어가지고 했더니 그냥 공감 누르고 끝났어요. 근데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대면해서 만나게 됐고 현재 이제 파트너 사장님이 되신 분이고요. 여기서도 이 자리에 계신 사장님이신데 되게 웃긴 육아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그 당시에 한참 제가 신규 리크루팅 되신 분들의 이제 원팀방 입장 멘트를 공유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윤선 사장님, 광진 사장님 이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확인하시더니 설명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지난달 12월 말인데 이제 지금 함께하고 계신 사장님이세요. 이분도
아직 대면으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연락을 드리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손으로 이제 책 내용, 좋아하는 책 내용 필사하시는 분인데 아침마다 그걸 또 해가지고 몇 년째 올리셨더라고요. 그동안도.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존경스러운 마음에 도움 된다라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드렸고, 삶에 도움 된다. 그리고 저한테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선한 의지가 있으신 분이었어가지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어디 사세요? 물어보고, 어디 살아요? 얘기하고, 저 어디 살아요? 얘기하고, 그냥 갈 일 있을 때 들를게요. 이게 그냥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은 인천으로 이사를 오신다라고 이제 피드에 올라오신 한 번도 소통해보지 않으신 분이 있는데, 어, 송도 어디로 오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종로에 일터가 계신 분이어가지고, 대화하다가 차 마시러 가도 되냐라고 여쭤보고 사실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좀 더 오프라인 만남을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되게 휘발성 강한 관계들에서 이 안에서도 누군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요즘에 좀 열린 분들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입이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전 직장 동료 카톡인데 그냥 아가 사진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이름 어떻게 지었는지 알게 돼가지고 칭찬해주면서 그냥 육아 근황 파악했고 지난달 액션방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제로 그냥 아기 보러 갔다 왔거든요. 다른 의도랑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 액티바이즈 그날 시음도 못 시켰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컨택 단계인데 제가 뭘 하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 예. 그리고 요분도 되게 멋진 분이고 뭔가 피드를 살펴봤을 때 되게 따뜻하고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 좀 밝은 기운이 느껴지시는 분이어가지고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멋지다. 존경스러운 마음 들어서 그냥 그걸 표현했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며칠 후에 답장이 오신 건데도 그냥 서로 명자리였어가지고 서로 시댁 뭐 위치 나누면서 좀 티키타카 하다가 바로 그 다음 주에 실제로 제가 서울 갈 일이 생겨가지고 만나 뵀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다음 달에 이제 인천 이사 오시면은 같이 합류하시기로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요분은 이제 사진 보시면은 알아보시려나? 네. 지인의 지인이시고, 되게, 사실 그날 그 현장에서 저랑 말 섞을 일이 없으셨던 분인데,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자기소개 해주시고, 좀 삶의 마인드를 좀 나눠주신 분이어가지고,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검색해봤더니 인스타에 이제 업무용 계정이 공개로 되어 있어가지고, 팔로잉을 걸어놨고, 사실 대화를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스토리에 일기장처럼 올라오신 글에, 제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똑같은 표현으로 써주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진짜 똑같아서 그냥 똑같다고 보냈고 그 말이 그냥 증거가 되기를 바래서 얼마 전에 그 마이스토리 했던 강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너무 바로 볼래요 하고 진짜 놀랬던 거는 진짜 보시고 애프터를 진짜 십몇 분 후에 이렇게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티키타카 하면서 궁금하다라고 했더니 그럼 우리 만나보자. 라고 이제 번호 교환하고 함께 하게 되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어 3년 사이에 5번 정도의 사업 선택이 있으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느꼈던 거는 이 사람의 타이밍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열정은 항상 꾸준하게 유지되고 보여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포인트를 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앞에 이름 저장되어 있으신 분 보면은 NU라고 써 있잖아요. 뉴스킨 당시 소비자 분이셨거든요. 네, PM으로 전향하고 나서도 뉴스킨 제품 문의가 오셨어가지고 사실 저 다른 회사로 전향했어요라고 하고 일단 제품 설명 STP까지는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N사 제품 너무 잘 맞으시기도 하고 오래 애정했던 그런 브랜드에 대한 그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바로 브랜드 체인지 현재도 안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이걸 가지고 온 거는 이분이 그냥 저한테 먼저 생일 축하 연락이 오셨다라는 거. 뭔가 사업적인 관계나 어떤 이유 때문인 게 아니라 저한테 그냥 이렇게 업무 딱 직장인이셔가지고 오후 4시, 3시 반 이때 딱 회사에서 그냥 저한테 연락 주신 게 저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PM이 아니어도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또 얼굴 뵐 일 있으면 가서 찾아뵐게요. 이렇게 보내놓고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좀 적극적인 부분이었는데 강남역
한복판에서 이제 분양 사무실 홍보하는 직원들 많아요. 20대 이제 알바생들인데 자기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남았다고 언니만 가주면 퇴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거절하다가 버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거절하다가 그래도 1분만 하고 도와주자. 그냥 갔다가 도와주자. 어차피 나는 뭐 부동산 살 돈도 없고 하지도 못하니까 그냥 갔다 왔는데 가는 길에 대화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 진짜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바 4개나 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는 일도 알아볼래요? 그러면 번호 주고 팔로잉 맺어놓고. 실제로 이제 이 이후에 약속이 지켜지지는 않았는데 오늘도 보니까 제 스토리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많이 배웠던 사례여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한 10년 넘게? 현재도 얼굴을 못 본 친구예요. 어, 따로 사석에서 본 적도 없는 친구 같은데 매년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이 와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저는 이 친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저한테 어떤 뭐 이유가 있어서 연락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직업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은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나서 했나 보다 하는데 이게 5년, 6년 넘어가는 순간 진짜 고마운 거예요. 저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래서 매년 고마워라고 제가 답장을 하는 상황이 생겼고 생일 안부 인사지? 이러면서 또 안부 서로 그냥 가볍게 묻고 이 이후에 작년에는 제가 처음으로 생일 축하한다고 제가 먼저 또 연락을 하게 되고. 그냥 이런 과정 중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저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생일 챙기는 거 진짜 못하거든요. 저는 제 생일을 잘 안 챙기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1년 중에 하루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서로도 잘 안 챙기는데 누가 기억해 준다라는 게 되게 고마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도 습관을 들이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전달 드리고 싶었어요. 소통해 보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 그래서 그 지난주 화요일에 김승준 그룹장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리더 메시지 때 그 해강 세븐 하는 것들 어, 지금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 단계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수준까지 넘어가면 이제 내가 시스템이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정말 눈 뜨고 잠잘 때까지 정말 알아서 그렇게 해나가는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의식적으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어, 제가 기부하는 한 이제 단체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나누고자 하는 마음. 음. 저도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어떤 이유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일상과 삶을 나누고 싶고 그의 일상과 삶을 나눔받고 싶은 사람들한테 그냥 솔직하게 그냥 표현했을 뿐이에요. 근데 대신 표현의 노력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내향적인 사람이야 나 원래 말이 없어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다음 중꺾마 많이 들어보셨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중꺾음마라고 한대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꺾여버리면 그 이후에는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꺾이더라도 그냥 하는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어, 저도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빈이를 위해 선택한 부분도 있지만 저랑 남편도 각자 꿈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입시 위주의 이제 교육을 하는 이제 학교들에 대비해가지고 좀 풍요로운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뭐 예체능이나 인문학이나 고전 같은 것들 가르칠 수 있는 대안학교를 짓는 게 되게 오래된 꿈인데 어, 그 꿈이 이제 PM에서는 가능할 거라는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 같은 경우도 뭔가 인생의 가치를 전하는 강연을 세계를 돌면서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거든요. 테드 강연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될 때까지 진짜 이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PM 사업을 또 전개하면서 느낀 제일 중요한 가치는 이거 같아요. 누군가, 파트너 사장님들의 꿈과 성공을 돕는 게 나의 꿈에 가까워진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중요한 가치, 네, 그 중요한 가치를, 어, 이 강력한 Y와 함께, 꾸준히 해내겠다라고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원팀장 사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사진은 사실 이제, 어, 그, 영업 조직 안에서 있어지는 뭐라고 해야 되지? 확률이라고 해요. 어떤 세일즈맨이 누군가한테 찾아가서 한 번 거절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48%, 한 번 거절받았을 때 포기하시는 분이 거의 반, 48%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 정도는 다시 시도하시죠. 그리고 그 중에 반, 25%가 또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 중이 세 번을 도전을 하는데 되게 세 번까지도 되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 번 도전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 또 거절을 받으면 15%가 그만두신대요. 그리고 남아있는 12%, 세 번 만에 88%는 다 떨어져 나가고, 네 번째 시도하신 12%가 전체 매출의 80%를 담당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제가 처음 제목을 정했던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어, 컨택을 선택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라 한 번 더, 네 번째까지 컨택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컨택을 한 번 더 선택하시는 언팀방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